자, 16에서 21번 제시문, 사회지문 제시문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계하고 기업과 정부가 경제 주체랍니다. 가계는 소비라는 경제의 주체고요. 기업은 생산이라는 경제의 주체고요. 정부는 정책 결정을 하는 경제의 주체랍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경제 주체들은 뭘 합니까? 합리적 선택을 한대.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따라서 1문장을 합치면은 경제 주체는 뭐 한대? 합리적 선택을 한대. 여기까지 되었죠? 1문장 옆에 왼쪽에 쓰세요.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이렇게 제목 잡으면 되죠? 1문장의 제목입니다.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자, 했을 때 합리적 선택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라라고 했고요. 이제 어떤 게 합리적 선택이라는 얘기입니까? 밑줄 꺼야 되죠?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이 바로 합리적 선택이랍니다. 그래서 순편익이라는 말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친절하게도 이 글에서는 순편익은 뭐 빼기 뭐다? 편익 빼기 뭐다? 비용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줬죠. 그지? 따라서 자, 경제 주체가 기업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뭐 소비자는 가게입니다. 다 뭐 해야 되는데 합리적 선택이라는 걸 하는데 합리적 선택할 때는 뭐다? 순편익이 높은 걸 선택한다는 얘기죠. 맞지? 해서 이제 편익이 무엇이며 비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또다시. 맞지? 했더니 자, 편익이 뭐예요? 자, 편익이란부터 괄호 열어서 1문단 끝까지 괄호 닫으면 되죠. 편익은 보니까 베너핏이란 얘기죠. 맞지? 편익은 어떤 이익이 되고 비용 코스트란 얘기지? 맞지? 했는데 보세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얻는 이득인데 기업 같은 경우는 자, 이 편익은 자, 기업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이득도 편익이죠. 당연히 맞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샀을 때 금전적 이득은 없잖아요. 그죠? 대신 뭐가 있습니까? 자, 정신적인 물건을 샀을 때 만족감도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었죠? 알아두세요. 편익은 흔히 금전적 이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주체에 따라서 편익의 종류는 다룰 수 있다. OX, O란 얘기죠. 그지? 기업 입장에서는 금전적 이득이겠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신적 만족감이다. 많이 나오는 개념이다, 이거. 경제지문 읽으면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야. 이 개념들은 꼭 정리하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용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무슨 비용과 무슨 비용이 있습니까? 또 암묵적 비용이라는 게 있고 명시적 비용이라는 것도 있죠. 또 맞지? 했을 때 실제 비용은 뭡니까? 명시라는 얘기가 겉으로 드러난 밝게 보였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 돈을 이제 지불한 거겠죠. 콜라를 사 먹을까? 사이다를 사 먹을까? 하다가 얘가 콜라를 사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콜라를 사 먹는데 든 비용이 있겠죠. 맞지? 그리고 잘 들어. 사이다를 안 먹었잖아요. 그죠? 사이다를 포기하는 것도 뭐로 본다? 비용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암묵적 비용이랍니다.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뭐 한 거다? 이거는 포기한 비용이고. 맞죠? 이거는 실제 뭐 한 비용이다? 이제 지불한 비용이란 얘기죠. 이것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 이해했나? 이해했습니까? 이거요? 자, 그렇다면은, 좀 이따 하자. 그 다음에 이문단 가겠습니다. 순편익은, 그 다음에 순편익은 이거고, 그 다음 또 갑니다. 순편익은,
뭐하고 뭐가 같을 때,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을 때, 이때 가장 높답니다.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진다 했고요. 한 개라는 말은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지.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드는 거죠. 한 개라는 말 경제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드는 거죠. 보통 잘 들어. 이런 한 개 이런 말들은 보통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와요? 곡선으로 나와요? 보통요. 보통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으로 나옵니다. 하나를 살 때마다 만족감은 점점 늘겠니? 점점 줄겠니? 만족감이. 처음에는 소중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똑같은 거 만약에 콜라 뭘까 사이다 뭘까 이제 콜라를 갖다가 100개나 샀어요. 이해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 같은 경우는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 이해했나? 자, 한 개라는 말은 경제학 지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씩 살 때마다 하나씩 뭐 할 때마다 드는 편익 혹은 뭐다? 드는 비용입니다. 대체적으로는 비례 직선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곡선을 많이 띄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 곡선이죠? 20번 보기. 자, 19번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이 사회지문 읽을 때 학생들이 도표나 이처럼, 도표들을 잘 이해 못하고 적용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셈하고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19번 셈하고 같이 합니다. 3,000원을 가지고 가게 간 갑, 동그라미 합니다. 갑에. 갑은 경제주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죠? 빨리. 소비자에 해당하지. 잠깐만요. 그렇다면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인마의 베네핏은 뭐죠? 얘의 편익은 뭡니까? 정신적 만족감이 되겠죠? 자, 각각 1,000원인 동그라미 과자와 세모 음료수를 모두 사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먼저 과자 소비량을 밑줄 거라 합리적 선택. 칠판 보세요. 합리적 선택은 뭐가 제일 높은 걸 합니까? 빨리. 아까 읽었잖아. 합리적 선택은 뭐가 제일 높은 게 합리적 선택이라 했노? 편익 빼기 비용의 값이 제일 큰 거지. 그렇다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 도표 보세요. 도표 오른쪽에 칸을 하나 더, 비용 있죠? 편익 있죠? 옆에 칸을 만드세요. 순편익이라고 칸을 만드세요. 자, 여러분들이 순편익 값을 내봐야 되겠네. 과자를 제로 샀을 때 순편익 당연히 뭐가 됩니까? 제로죠. 과자 하나 샀을 때 순편익 얼마입니까? 뭐 빼기 뭐 해야 됩니까? 4,000원 빼기 2,500원 해야 되죠? 1,500원이라 씁니다. 그 다음 밑에 뭐라 쓸래? 2,000원이라 쓰시고요. 그 다음 얼마 씁니까? 500원이라 어디에 동그라미 해도요? 2,000원에 동그라미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옵니다. 합리적 선택에 밑줄 꺼뒀죠? 자, 과자를 몇 개 사야 됩니까? 과자 2개죠? 과자 2개 샀습니다. 잘 들어. 과자 2개 샀습니다. 명시적 비용 얼마 들었죠? 놀고 있네. 명시적 비용 얼마 들었죠? 과자 살 때 직접 지불한 돈 2,000원이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제 비용 쪽 한번 봅니다. 이제 비용 쪽 또 이제 하나 만들어 보세요. 비용 아까 순편익 옆에 칸 하나 더 만들어서 암묵적 비용이라고 한번 써봐. 암묵 비용이라고 써둬봐. 자, 잘해봐라. 이 비용은 자 일단 쳐다보세요. 또 비용은 뭐하고 뭐가 합쳐진 겁니까? 빨리. 암묵비용과 명시비용이 합쳐진 거지. 그렇다면 너희들 암묵비용 계산해보자. 과자 한 개 샀을 때 암묵비용 얼마죠? 잘했어요. 왜요?
비용이 2,500원이죠. 과자 한 개 값은 1,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때 얼마 남아요? 1,500원이 남죠. 따라서 암묵비용에 1,500원 썼나? 그 다음에 과자 두 개 샀을 때 암묵비용 얼마죠? 잘했습니다. 3,500원이 되죠. 그 다음 세 개 샀을 때는요? 6,000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한번 보자. 이제 이 정도 한번 하고 난 뒤에 1번 가겠습니다. 갑이 과자 소비에서 얻는 순편익은 세 개 샀을 때 아까 편익 얼마였죠? 순편익 500원이었고요. 한 개 샀을 때는 아까 1,500원이죠. 1번 O야 X야? O네요. 2번 합리적으로 선택했답니다. 그렇다면 두 개 산다는 얘기죠. 이제 뭐 남았습니까? 한 개 값 남았죠. 2번 맞죠? 3번 왔습니다. 한 개씩 늘릴, 자, 한 개 편익 가볼까요? 아, 이것도 계산 안 했네. 자, 한 개 편익이라고 또 칸 만들어 볼까? 한 개 편익이 뭐죠? 하나씩 편익이 늘 때마다 추가로 드는 거죠. 자, 한 개 샀을 때 한 개 편익이 얼마죠? 빨리. 써라, 옆에. 뭐라 쓰면 되노? 4,000원. 두 개 샀을 때, 딱 제로였잖아. 연계가. 한 개 사면은 편익이 얼마죠? 4,000원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4,000원이죠. 자, 두 개 샀을 때 한 개 편익이 얼마죠? 3,500원이죠. 따라오고 있습니까? 한 개 샀을 때 편익이 얼마였죠? 4,000원이죠. 그렇다면은 한 개 더했을 때 추가로 얼마 더 들었습니까? 편익이? 그렇죠. 그게 한 개 편익이죠. 그렇다면 세 개 샀을 때 한 개 편익 얼마죠? 2,000원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개 편익은 점점 늘어납니까? 점점 줄어듭니까? 그렇죠. 자, 선택지 3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선택지 4번 가겠습니다. 갑이 과자 소비량을 2개에서 3개로 늘리기 위해서 추가로 든 비용입니다. 얼마 들었죠? 2개에서 3개로 늘리기 위해서 추가로 얼마 들었습니까? 더 빨리 9,000에서 5,500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3,500원이죠. 에 대해서 추가로 얻은 만족감은 얼마였습니까? 잘했습니다. 2,000원이죠. 한 개 pen 얘기하는 거죠? 정답 4번 또 맞는 말이죠? 5번 갑니다. 갑이 과자를 사기 위해서, 자, 밑줄 꺼볼까?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 자, 이 같은 말 뭐죠? 잘했습니다. 암묵적 비용 묻는 거죠. 암묵적 비용은 아까 계산했네요. 점점 어떻게 되었노? 그렇죠. 1,500원에서 3,000원으로, 3,000원에서 6,000원이었나? 6,000원으로 점점 늘어났죠. 커졌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죠. 갈만합니까? 네, 경제지문은 아이들이 도표 읽는 법을 좀 꾸준히 훈련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2문단 가겠습니다. 앞에 빗금 꺼세요. 3문단 앞에 빗금 꺼요, 이제. 자, 이러한 개념들을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문학 독서지문 잘하고 싶죠? 이 정도라면 학교에서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충분히 문제 비틀어서 낼 수 있겠죠? 쌤, 알겠지, 그자?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 많이 푼다해서 되는 게 아니고, 쌤처럼 이렇게 아까 도표 가지고 너희들도 한번 장난을 계속, 그지? 쳐봐야 된다. 자, 요거는 독서지문 잘하려면 요런 것들은 이 지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죠? 이 개념들은 정리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됐지? 자, 이제 3문단 왔습니다. 이거는 경제주체 중에서 이제 뭐다, 이제? 기업의 뭐에 대한 얘기다, 이제?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글을 쓰는 글입니다. 기업에 동그라미 한 2개 정도 넣으세요. 자, 이제 갑니다. 밑줄 한번 꺼볼까?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자, 합리적 선택. 첫 번째, 무슨 방법? 이윤의 극대화 시기. 맞지? 이건 뭐와 관련되는 이제 상품
수량과 관련되는 거죠. 자, 몇 개 정도를 상품을 갖다가 공급해야지 이윤이 극대화될까 이 얘기제. 자, 그 다음 문단 보세요. 그 다음 문단 두 번째 줄 찾았습니까? 물결 밑줄에라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하면은 이윤이 뭐가 된다? 극대화시 뭐다? 한 개 뭐하고 비용과 한 개 뭐가 생산이 같을 때 이윤이 뭐다? 극대화가 된다. 이까지 되었죠?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입. 한 개 수입. 이까지 되었습니까? 앞에 조건이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이라는 조건 달아놨죠. 이 부분은 괄호 열고 괄호 닫아. 자, 그 다음에 한 개 비용이 뭐며 한 개 수입이 뭔가는 3문단에 설명되죠 또. 응? 한 개란 말은 항상 하나씩이란 얘기다. 됐지? 하나씩 증가하는데 추가되는 비용, 추가되는 수입. 여기까지 되었죠? 그 다음에 3문단 읽어보니까 완전 경쟁시장이란 말 나오죠? 완전 경쟁시장은 너희들 알다시피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이 그냥 자유롭게 보이지 않는 손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만약에 그래서 한번 뒤에 읽어보세요. 이제 4문단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입 일치된다고 했죠. 그래서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입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이렇게 될 때가 있다라고 했지. 맞죠? 그래서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입보다 큰 경우에는 이때는 뭐라? 생산량을 뭐 해라? 줄여라 라고 했고 이때는 생산량을 뭐 해라? 늘려라 라고 돼 있죠. 그렇게 해놨죠? 자, 그 다음 문단 갑니다. 그런데 읽어요. 아까, 자,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했죠? 거기에 대문자 A를 달아라. 이번에 오히려 자, 생산을 계속할 때 이윤이나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까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대문자 B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무슨 비용과 또 무슨 비용에 대한 얘기 나옵니까? 이번에는 또 무슨 개념 나와요? 평균 비용이라는 게 나오고요. 총비용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총비용 개념에 또 무슨 비용과 무슨 비용?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 개념을 얘기하고 있지. 하면서 자, 한 개 비용이 총 비용 중 가변 비용에만 자, 이거는 자, 한 개 비용에 영향을 주죠. 요거는 그 다음 평균 비용은 뭐하고 뭐에 전부 다 고정 비용과 한 개 비용에 다 뭐다? 영향을 준답니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하면서 평균 비용, 가변 비용, 고정 비용에 뜻풀이하고 있죠, 지금요.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난 뒤 오른쪽 옵니다. 기업의 합리적 선택. 두 번째, 생산 철수 생산 중단 시기를 언제 결정할 것인가 이거죠, 이제. 자, 써라. 오른쪽 지문. 기억 밑줄 찾았습니까? 기억 밑줄 위에 어떻게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찾았습니까? 밑줄 끄세요. 자, 여러분들 지문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 합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결정합니까? 뭐 할 때입니까? 위에 있어요. 뭐가 뭐 할 때?
가격이 뭐에도 미치지 못한다.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도 가격이 뭐 할 때? 작을 때죠. 자, 이제 다 했다. 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20번 문제 한번 갑시다. 20번 문제가요. 자, 첫 번째, 완전 경쟁시장이죠. 자, 여러분들 칠판 보세요. 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뭐하고 뭐가 일치할 때입니까?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정할 때죠. 자, X축이 Q니까 이거는 생산량이죠. Y축이 P가 나오죠. 프라이스가 나오죠. Y축은 그럼 가격이겠지? 수입이겠지? 기업 입장에서는. 맞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계 수입이 되겠죠. 그렇다면 답해라. 가격이 만약에 P0라면, 이 기업이 최대 이윤을 얻으려면 생산량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다시 합니다. P0라면 생산량은 얼마만큼 해야지 얘는 이윤이 극대화될까요? 빨리. 뭐하고 뭐가 동일할 때? 수익과 비용이 동일할 때 아니까? 그 다음 Q0일 때, 자, 한계 비용 곡선 보세요. 어디가 딱 서로 교차됩니까? 생산량을 얼마일 때? 빨리. Q0일 때죠. 자, Q0일 때 P0하고 X축, Y축으로 올라가 보세요. 했을 때 한계 비용 곡선하고 부딪히죠. 그 부분이 뭐하고 뭐가 제로 되는 부분이다.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제로 되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갑니다. 평균 비용 곡선 보세요. 여러분들 칠판 봐라. 한계 비용 곡선은 뭐 할 때 필요했노? 기업의 합리적 선택 중 뭐 할 때 필요하노? 칠판. 한계 비용 곡선은 기업이 합리적 선택할 때 생산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윤이 나올까를 선택하는데 정말 도움되죠. 평균 비용 곡선은 뭐 할 때 무슨 합리적 선택할 도움되노? 회사를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18번 문제 한번 일단 풀어봐. 기업의 의미. 왜 기업이 합리적 선택할 때 평균 비용도 중요하고 한계 비용도 중요하지 이거지. 다시 갑니다. 한계 비용은 뭐 할 때 중요하다? 상품 수량 결정에 중요하고 평균 비용은 어디에 중요합니까? 생산 언제 중단할지에 필요하죠. 따라서 18번 정답 몇 번이야? 4번이죠. 이거 확실히 보여야 된다. 다시 옵니다. 20번. 현재 생산량은 Q0랍니다. 상품의 시장 가격은 P0랍니다. 됐습니까? 얘는 지금 어떤 거거든? 이 기업은 이윤이 극대화죠. 자, 1번 갑니다. 생산량을 Q0로 유지하면은 이윤이 극대화되는 건 맞죠?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읽을 때, 자, 적절한 거 찾는 거지? 자, 유지하면까지 비끔 거세요, 뒤에. 이거 뒤에 읽으면 헷갈린데. 평균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작음으로라고 돼 있지. 그런 거 모르지? 어쨌든 우리가 확실한 것은 Q0가 유지되면 뭐하고 뭐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까? Q0가 P0하고 동일하기지?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윤이 뭐다? 그래, 중간 부분은 틀렸죠. 2번 옵니다. 생산량을 Q2로 늘린다 했습니다. 이윤이 남지 않는다, OX. 잘 들어가. 이윤이 극대화라는 얘기는 투입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최고 많다는 얘기죠. 손실이 난다는 얘기는 잘 들어. 손실이 난다는 얘기는 뭐 할 때 손실 납니까? 평균 비용 곡선보다 아래로 떨어질 때 손실이 나잖아.
자, 잘 들어라. 한계 비용 곡선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잘 들어. 이윤이 극대라는 얘기는, 다시 갑니다. 인풋 되는 거 하고, 아웃풋 나오는 게 있겠지. 이게 제일 크다는 얘기지. 만약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뭐 하죠? 접어야지. 그렇다면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지. 최대점이 방금 이윤 극대화하고, 맞지? 그 다음에 Q1으로, Q2로 늘린다 하더라도 뭐는 되진 않을 것이다. 뭐가 좀 많이 더 들어가겠지만, 인풋 비용이 좀 많겠지만, 어쨌거나 인풋과 아웃풋 대비 아웃풋이 많다는 얘기죠. 이윤은 남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윤이 남지 않겠고는 틀렸죠. 손실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갑니다. 가격이 P0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Q1을 줄인다 했습니다. 이윤의 변함이 있나? 없나? 있겠죠. 이윤은 생겨 안 생겨? 이윤은 생기죠. 생기는데 극대화는 아니란 얘기죠. 1번, 2번, 3번 이해했습니까? 4번 시장 수요 감소로 가격이 P1이 되면 가격 P1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노? 얘는 생산 중단해야 되죠. 맞지? 생산량을 Q1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얘는 손실이 계속 발생하죠. 4번 틀렸죠? 시장 수요 증가로 가격이 P2가 되었습니다. 가격 올랐죠? 그렇다면 생산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산량 그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조절해야 됩니까? 어디로? Q2로 늘려야죠. 5번 정답이죠. 맞습니까? 자, 요 두 문제 이해했습니까? 어떤 식으로도 다시 변형 문제가 나도 풀 수 있겠죠? 그 다음 갑니다. 16번 오겠습니다. 16번 정답 4번이고요. 17번은 왜 3번일까요? 임대료는 칠판 보세요. 무슨 비용입니까? 임대료는 가변 비용이가 아니면 고정 비용이가? 임대료 매달 내야 되는 것은 고정 비용이겠지. 칠판 고정 비용은 한계 비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런데 한계 비용에 영향을 준다니까 정답 3번 이해됐죠? 나머지 선택지들 되겠습니까? 5번 가겠습니다. 같은 편익을 주는 대안이 여러 개 있다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게 뭐가 제일 높겠노?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뭐가 높죠? 이거는 순편익이 제일 높죠. 뺄셈 되는 게 제일 적으니까. 맞죠? 따라서 이거는 순편익이 제일 높다는 얘기죠. 5번 만든 말 이해했죠? 20번 갑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다라는 얘기죠. 판단을 내리답니다. 선택지부 뭘 내리다? 평가를 내리다. 요거 동일하겠죠. 됐습니까? 자, 22에서